우리가 이제 2년 후, 뭐 3년 후 이런 실적 예측치를 대입을 해본다면 다른 업종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번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한번 모색하는. 그래서 아까 에코프로비엠과 LNF와 포스코 퓨처엠의 미래 PER을 계산을 해봤잖아요. 이런 실적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살펴보고 경제 1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의 게스트는요. 주식 고수 박민수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MZ세대의 최고 민수라고 불리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 한 번 먹이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 네.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배터리 주식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또 뭐 갈 길이 더 있다. 추천해 주실 만한 2차 전지 종목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날 종가 기준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 에코프로 최대 주주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적과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는 건 실적이라고 보고요. 그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기업들의 강한 어떤 실적 예측,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몇 분의 그런 2차 전지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강한 신념들을 주시면서 단기간 쏠림 현상이 왔거든요. 원래 실적 개선주는 완만하게 상승을 오랫동안 상승하는 패턴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 기준으로 해도 한번 상승을 했고 또 조정을 쭉 보이고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이 기준은 3개월 단위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예측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올 초부터 단기 급등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요. 이 조정이 이제 얼만큼 지속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대외 변수들, 시장의 변수라든지 이게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급등한 주식들은 또 조정을 보일 때는 또 단기간에 급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는 양극재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런 어떤 지주회사죠. 그런 기업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좀 보자면은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뚜렷한 좀 모습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5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25년이면 16조 정도까지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당기순이익도 작년도에 2,300억대였는데 2025년이면 7,400억대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LNF 같은 경우도요, 매출액이 작년도 말 3조 8천억대에서 2025년도에 13조 7,800억. 이게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리서치 자료를 네이버 증권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 2,600억대에서 2025년이면 7,100억 정도의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면 당기순이익 자체가 한 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전지 기업이라고 주가가 다 오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적이 그만큼 상승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크진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과 우리가 솔브레인을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가졌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022년 당기순이익이 1,600억대, 2025년은 2,200억대.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300억대에서 7,400억대 가는 그 비중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약하잖아요. 그 상승폭이 물론 상승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올해의 어떤 2차 전지의 강한 모멘텀을 같이 이렇게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강하게 예측되는 기업들이 더 강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양극재 기업과 함께 지주회사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S 이렇게 비교를 각각 해보면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 지금 에코프로가 한 11.9배, 포스코홀딩스가 7.6배, LS가 5.1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래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2025년 실적을 비교해서 어떤 버블 여부, 그러니까 성장성 실적은 하나 보되 그다음에 버블 여부는 추가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엔과 지금 LNF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이 유튜브 오늘 촬영의 가장 메인이 뭐냐면 미래의 실적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실적일수록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증권사 리서치 자료는 2025년도가 나와 있는 먼 미래치의 예측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실적 예측치만 찾을 수 있다면 현재의 시가총액은 나오잖아요.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주식수와 주가는 현재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가총액을 2025년도에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준다면 우리가 PER이 계산이 돼요.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건데 보통은 2022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1조예요.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작년도 2,300억이니까 이걸 대입하면 PER은 거의 100배 가까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PER이 100배라는 건 투자금을 100년 만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25년도의 당기순이익인 7,4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적용한다면 PER은 29배 정도. 그렇다면 한 29년 정도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당기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PER 29배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특히 성장성이 강한 기업들일수록 PER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LNF 같은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하면 PER이 11.8배 정도 되거든요. 11.8배라고 하면 사실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2022년 1,100억대인 당기순이익이 2025년에 7,700억대. 시가총액은 현재 23조. 대입해 보면 PER은 한 30배 정도. 그렇다면 조금 2차 전지가 장기적으로는 투자하기 어쨌든 좋은 종목이겠네요. 우리가 이제 2년 후 뭐 3년 후 이런 실적 예측치를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방산주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대비해 봤을 때 그 퀸텀 점프하는 수준이 다른 업종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2025년까지는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다만 단기간에 급등을 과하게 했고 그거에 대한 이 조정 현상이 있었고 오늘같이 어떤 심리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이게 충격을 좀 세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공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을 때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 에는 또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시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그
어떤 모멘텀은 첫 번째로는 정책적인 변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책적인 변수는 당연히 우리 정부는 밀어줄 거잖아요. 미국의 정책적인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지금 2032년까지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67%까지 올려라 라고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몇 프로냐?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차를 100대 팔면 6대만 전기차인 거죠. 이 비중을 67대까지 올려야 되니까 앞으로 9년 정도 사이에 어찌됐든 10배 정도의 그 전기차의 포션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거다. 그리고 경쟁 업체가 많이 생길 거다. 뭐 일본이나 중국의 업체들이 넘볼 거다. 또 유럽은 가만히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일단 9년 동안의 그런 어떤 시장의 캐파를 봤을 때는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수들이 일단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증권사에서 어떤 이 2025년 예측치들을 보면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실적의 컨센서스를 맞춰서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조정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한번 모색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이 조정이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은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 내가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서 일정 비율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한 10% 수준, 10,000원에 샀으면 9,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한 20% 손해 볼 때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샀으면 8,0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 매수가, 왜냐하면 가격이 주가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이 미래 PER은 계속 낮아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평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CPI라고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20 몇 개월 만에 5%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는 지금 5.25%잖아요. 그렇다면 금리가 이 물가 상승보다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더 높이기에는 좀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성장주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수록 어떤 모험 자본, 주식 같은 자본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의욕은 많이 좀 낮아지고 안전자산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내려간다면 어찌됐든 성장주에게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 대외 금리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적 개선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단 조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두고 그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떨어질 것 같지만 또 안 떨어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언제 사야 되지? 이런 고민 속에 그냥 지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실적 개선세를 예상을 했다면 일단 매수를 해두고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해보는. 그래서 아까 에코프로비엠과 LNF와 포스코 퓨처엠의 미래 PER을 계산을 해봤잖아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은 PER이 거의 30배 정도, LNF는 11.8배. 그래서 이런 실적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LNF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서로 7천억대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에서 20조 대와 그다음 8조 대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의 갭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어떤 쏠림 현상은 에코프로비엠과 폭스코 퓨처엠이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이 두 기업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LNF가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경기 침체 문제가 뭐 워낙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시장은 사실 좀 호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렇죠. 조금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성장성과 그리고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근간에는 설비 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건 일단 좀 무거워요. 그런데 이 무거운 걸 언제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서 조달을 할 거냐. 본격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그리고 유럽의 시장이 가동이 되면 현지에 우리가 배터리 셀 공장들을 세울 거고, 그 배터리 셀에 납품하는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그런 공장들도 옆에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이 양극재의 지역별 생산 능력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6만 톤이에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국내외 합쳐서 48만 톤이 되는 거죠. 국내가 23만 톤, 유럽이 14만 톤, 미국이 11만 톤. 그래서 이렇게 생산 능력이 결국 늘어나면 그 생산량 증가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에코프로비엠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는 건 2025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2, 3년 후부터는 이렇게 생산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는 한 2026년부터는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23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3년 후 2023년 기준으로 하면 국내에서만 18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은 10만 톤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유럽, 그리고 내후년부터 미국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점점 그 생산 캐퍼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우리가 어떤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시장의 주도권이 양극재 기업에게 지금은 좀 있다. 그러니까 지어될 정도로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날 정도로 일단은 양극재 기업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차 전지 그럼 하반기 전망, 하반기는 좀 어떨까요? 일단 뭐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모멘텀 하나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금리의 이제 기준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1년 정도 향후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이 한 4.4? 그 정도 4.4% 정도 상승세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그 연준이 원하는 2%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준은 2년 내에 인플레를 2%대까지 묶어두겠다. 그런데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도 한 2.9%니까 당분간은 이제 금리의 급격한 인하,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니까 4.4%보다는 지금 5.25%니까 이대로의 어떤 금리가 유지되거나 조금 내려가는 정도. 근데 미국 그 연준에서는 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상태로 일단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해소될 것이냐,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장세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장세에서는 실적이 그 뚜렷한 시장을 이끄는 주도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주도주가 나오기에는 전체적인 강세장이 되기 어렵고, 개별 장세에서는 결국 실적이 좋거나 배당이 좋은 기업들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테마주인데 테마는 길게 갈 수 없는 거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가
방산,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업종들인데 그보다는 2차 전지의 실적 개선 추세가 더 뚜렷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조정을 보이다가 약세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을이 들어서면 또 배당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주들이 또 가을 이후에는 좀 관심받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7, 8년 정도 읽기만 하다가요.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온 거죠. 샀는데 주가가 오를수록 불안하고 떨어지면 잘못 샀다고 빨리 팔아야 되고 결국 무언가는 많이 했는데 수익은 안 내고 그래서 저의 이제 몇 가지 투자 원칙은 첫 번째 안 삽니다. 떨어질수록 추가 매수로 오히려 좋아. 추가 매수 기회다.